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실 때가 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손이 핸드폰으로 가고 습관처럼 계좌부터 켭니다. 어제는 분명 괜찮았는데 오늘은 숫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빨간색이 보이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고 파란색이 보이면 그제야 숨을 쉽니다. 이상하지요?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 때문에 하루 컨디션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걸면 된다. 이번 한 번만 복구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서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됩니다. QLD TQQQ.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결국 오른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속도를 내면 된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버핏이 말했잖아. 위기 때가 기회라고. 여기서부터 사고가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복사가 된다는 말이 왜 사람을 흥분시키고 동시에 왜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버핏의 진짜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QLD와 TQQQ까지 연결해서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딱 하나만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돈 복사기라는 단어에 약합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약합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오르고 집은 멀어 보이고 은퇴는 가까워 보이고 애들 교육비는 눈앞에서 커집니다. 그러니 누구나 생각합니다. 정상 속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속도를 올릴 도구를 찾습니다. 그 도구가 레버리지 ETF입니다. 여기서 버핏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08년에서 2009년 그 폭풍 같은 시기에 사람들은 다들 기술주, 성장주, 다음 시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철도를 봤습니다. 철도라니요. 촌스럽고 느리고 이미 다 끝난 산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도 비웃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철도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시장이 더 무너질 때는 버핏도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버핏의 머릿속 지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행이 아니라 혈관을 봤습니다. 미국 경제라는 몸이 살아있으면 피가 돌아야 합니다. 물건이 움직여야 합니다. 곡식이 이동해야 합니다. 원자재가 공장으로 가야 합니다. 완제품이 도시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걸 가장 싸고 가장 크게 해내는 길이 철도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고 트럭 운임이 튀고 공급망이 꼬이면 마지막에 웃는 쪽이 어디냐? 그 중심에 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사라. 철도는 쉽게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선로는 하루아침에 깔 수 없고 노선은 뺏기 어렵고 규제와 승인과 자본이 벽처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더 강해집니다. 남들이 쓰러질 때 더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버핏은 그 지점을 보고 크게 베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도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걸 보험처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만드는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고 그 현금이 다시 다른 기회를 사는 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버핏의 수익은 가격이 오르는 차트만 보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버핏이 진짜로 좋아하는 건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현금입니다. 그 현금이 들어오면 세상이 흔들릴수록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 순간부터 돈이 복사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네. 위기 때 큰 걸 사면 되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아는 걸 사야 합니다. 버핏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산다. 이 말이 너무 흔해서 가볍게 들리는데 이게 레버리지 앞에서는 아주 무거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공장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규칙입니다. 매일매일 리셋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채 들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이 아니라 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버핏도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버핏은 IBM을 샀습니다. 전통 있고 기업 고객 많고 안정적이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경쟁이 바뀌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흐름이 달라지고 결국 버핏은 판단을 바꿉니다. 그리고 버리고 애플로 옮겨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버핏도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두 가지를 잘합니다. 첫째, 내가 틀렸다는 신호를 늦게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바꿀 때는 애매하게 바꾸지 않는다. 이걸 QLD, TQQQ로 가져오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오르면 TQQQ는 3배니까 그냥 길게 들고 있으면 3배 더 벌겠지. 그런데 현실은 항상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TQQQ는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루입니다.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면 시장이 곧장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를 만듭니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같은 자리로 돌아와도 내 돈은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의 마찰입니다. 사람들은 상승률만 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흔들림의 비용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TQQQ는 사면 안 되는 거네? 여기서 또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도구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용법입니다. 칼도 요리했으면 좋은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칩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속도를 올리지만 상황을 모르고 쓰면 인생을 급정지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딱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4가지지만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목적은 다릅니다. 가족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 새벽에 잠을 지키는 것, 월급이 들어와도 숨이 트이는 것, 그 상태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크게 잡으면 그 상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비중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면 마음이 먼저 찢어집니다. QLD와 TQQQ를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QLD는 가속 페달이고 TQQQ는 터보입니다. 터보는 차가 좋은 상태에서 도로가 넓을 때, 운전자가 침착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좁은 골목에서는 터보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그러니 내 계좌에서 이게 어느 위치여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과 기존 자산이 흔들리지 않는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일부만 올려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레버리지는 투자보다 감정이 됩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들어가는 규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들어가야 수익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가장 비싼 수업료를 부릅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분할이 생명입니다. 가격이 내려갈 때 내 마음도 같이 내려가는데 분할 규칙이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한 번에 전부가 아니라 몇 번으로 나눠서 일정한 간격과 조건이 충족될 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이 깨지면 쉬어갑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세 번째, 팔 때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결국 팔아야 할 때 못 팝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는 달콤하지만 내려올 때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덜어내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전부를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이라도 규칙적으로 덜어내면 계좌가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덜어낸 현금이 다음 조정에서 나를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들고 가야 큰돈 번다. 그 말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위험해집니다.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은 배신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이들 놓치는 것. 내 마음의 스위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QLD, TQQQ를 들면 자꾸 차트를 보게 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분 단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아니라 관제사가 됩니다. 관제사가 되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손이 먼저 나가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계획이 무너지면 계좌가 아니라 자존감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더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횟수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보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외에는 안 봅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버핏이 다시 등장합니다. 버핏은 철도 하나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 바꿨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꿀 때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가? 현금이 나오는가?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 기준을 QLD, TQQQ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대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 구조를 이해하는가? 내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 내가 이걸 들고도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가?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정답은 한 줄입니다. 비중이 작으면 편하고 비중이 크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점보다 비중이 먼저입니다. 작은 비중으로 시작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배우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게 시작하면 첫 흔들림의 원칙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질문, QLD랑 TQQQ 중에 뭐가 낫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덜 아프게 더 벌 수 있나요? QLD는 상대적으로 덜 날카롭고 TQQQ는 훨씬 날카롭습니다. 날카롭다는 건 수익만이 아니라 손실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에게는 QLD가 먼저입니다.
손이 있고 내 성향이 확인되고 내 규칙이 자리 잡힌 다음에 그때도 일부만 TQQQ를 고려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 버핏처럼 위기 때 올인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버핏의 올인은 우리에게는 올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버핏에게는 현금 흐름이 있고 보험이라는 엔진이 있고 시장이 무너져도 추가로 살 수 있는 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 사업을 오래 들고 갈 체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월급이라는 연료가 끊기면 계좌도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이 먼저 닳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안 되는 건 올인이라는 포즈입니다. 따라해야 하는 건 준비된 베팅이라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러면 돈 복사는 도대체 언제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답을 바꾸겠습니다. 돈 복사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규칙을 지키고 비중을 조절하고 일부 이익을 덜어내고 다시 기회가 오면 같은 규칙으로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계좌가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복사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복사가 아니라 복리와 규칙의 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버핏 이야기로 깔끔하게 묻겠습니다. 버핏이 철도를 산 건 세상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필요한 혈관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IBM에서 실수한 뒤 애플로 갈아탄 건 자존심을 지킨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틀렸으면 인정하고 더 나은 것으로 옮기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QLD와 TQQQ도 똑같습니다. 이걸 돈 복사기로 만들 수도 있고 돈 파쇄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걸 도구로 쓰느냐, 이 도구에 끌려다니느냐.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줄이시고 규칙을 적어두시고 분할로 들어가시고 이익이 나면 일부를 덜어내시고 차트를 덜 보시고 잠을 지키시고 일상을 지키시고 그 상태에서만 속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누구에게나 맞는 길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이 크게 날 수 있고 큰 하락을 견디기 어렵다면 무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매수 매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기 위한 사고방식과 사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 수익이 났는데도 못 파는 순간, 손실이 났는데도 더 넣는 순간, 그 심리 스위치를 어떻게 끊는지, 그리고 QLD, TQQQ를 들고도 흔들리지 않는 루틴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